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60시간 이 녹음 파일 34개를 공개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방금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차 기자회견인 셈입니다. MBC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사적 녹음 7시간여를 방송하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이기도 하고, 또 공영방송 MBCTV가 김건희 씨의 이런 녹음 파일을 방송해도 문제가 없다면 후보자 본인인 이재명의 녹음 160시간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제 사과하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영하 변호사가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형수에 대한 쌍욕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변명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한 가족사, 그리고 형이 어머니한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장영하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이 시간대별로 일이 발생한 것을 설명한 뒤 이재명 후보의 변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은 고인이 된 이재명 후보의 형님 이재선 씨, 고 이재선 씨의 이 발언이 왜 나왔는지, 또 이재명 후보의 형수입니다.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여사가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전했는데, 특히 박인복 씨의 발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박인복 씨가, 그러니까 동서죠. 이 아랫동서인 김혜경 씨에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도 드러납니다. 자, 이게 가족사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 말처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검증 대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문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MBC는 스트레이트 일요일날 똑같은 시간 분량으로 이재명 후보의 이 쌍욕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보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9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욕설은 삐삐삐 처리돼야 되겠지만, 적어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어떤 품격을 가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2차 기자회견 장영하 변호사가 전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욕설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2차 기자회견이 방금 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어제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던 그 형님도 이젠 세상에 계시지 않고 다시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의 형수 박인복 씨가 보인 격앙된 반응을 전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인복 씨는 2016년 2월 21일 4년 만에 있었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쌍욕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쌍욕으로 빈정댔고, 특히 옆에서 악마처럼 비웃던 김혜경과 함께 귀신 같은 웃음소리로 빈정대던 그때만 생각하면 6년여가 지난 지금도 소름 돋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 김혜경 씨의 웃음소리, 이재명 후보의 쌍욕 옆에서 다 들립니다. 조금 소름이 끼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녹음은 왜 틀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는 이렇게 욕설하고 비웃고 귀신 웃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든 김건희 씨와 접촉을 할 수 있었던 이 서울의 소리 촬영 기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김혜경은 성역입니까? 이재명은 성역입니까?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분노하고 있고,
특히 박인복 씨, 이재명의 형수는 김혜경 씨, 손아래 동서 김혜경 씨의 이 웃음, 악마처럼 비웃던 김혜경과 함께 귀신 같은 웃음소리로 빈정대던 그때, 표현이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자, 박 씨는 또한 형님의 강제 입원이 실패하자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상실시키려는 음모에서 이루어진 고소로 정말 극심한 마음고생을 하셨으며, 이 선거철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거짓 해명으로 고인이 된 형님의 인격살인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신의 쌍욕 원인을 형님과 형수가 먼저 어머니를 때리고 욕했기 때문으로 돌리며, 또다시 그런 상황이라면 똑같이 욕할 거라고 강변하는데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발생 시간과 그 순서만 살펴봐도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분명해진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주장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2012년 4월 2일부터 성남시장의 공권력을 동원한 형님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획책한 사실이 서류상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5월 28일 어머니 집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전화통화 이전에 수행비서 백종선의 상상할 수도 없는 협박이 지속되어 이를 중단시키려고 그날 약식명령에 명시된 그날 어머니 집을 방문해 어머니 집 전화로 형님이 이재명 후보와 통화할 때 집과 교회에 불사 지른다는 말로 어머니에 대한 존속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6월 5일 형님이 김혜경 재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자조적인 푸념으로 이재명 후보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막말이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6월 7일 김혜경 여사가 조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강제 입원 음모를 실토했고, 7월 6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비 형수 쌍욕 녹음이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7월 15일 약식 명령에 명시됐다고 합니다. 7월 15일 저녁 어머니 집에서 남동생과의 싸움으로 어머니에 대한 존속 상해가 논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장 변호사는 이처럼 일자별 상황을 조목조목 거론한 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의 4월과 8월 사이의 강제 입원 시도 문제를 덮는 거짓말과 7월 15일의 존속상해 논란을 갖고서 그보다 앞선 7월 6일의 소위 형수 쌍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뒤집어 씌우는 기막힌 거짓말을 지금껏 계속하고 있다. 언론에 팩트체크를 해달라고 장영하 변호사는 당부했습니다. 자, 장영하 변호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통령 선거제를 목전에 두고 이재명 후보의 이 말이 정말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언론들은 팩트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장영하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빨리 이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 답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답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